뉴스 초대석 순서입니다. ADHD, 즉 과잉 행동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잘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아이들 중 과잉 행동 장애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김명옥 명예기자가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김봉수 학습클리닉 원장을 만나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나치게 산만하고 주의 집중을 못하거나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크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하다 나중에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김봉수 학습클리닉 원장님을 모시고 ADHD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진료 때문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ADHD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이루는 말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주의력 결핍, 그리고 과잉 행동, 그리고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소아청소년기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그런 문제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 ADHD에 관해서 전국적으로 강연회를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실제로 이제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네. 소아청소년기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고 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지 못하면 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질환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소아청소년 학회에서 전국적인 국민들에게 이러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네. 전국적인 그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남에서는 네. 3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강연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국적인 강연을 할 만큼 ADHD가 발견되는 아이들이 많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보통 나라마다 한 3에서 8% 정도 추론이 되고 네. 있는데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한 반에 한두 명 정도는 네. ADHD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 네. 서울대학병원에서 서울과 대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연구를 해보았더니 7.6%, 그리고 2005년도에 다시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조사를 해봤더니 13.25%가 ADHD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ADHD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랄까, 무슨 자가 진단 뭐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들께서 이제 내 아이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도구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 가지고 이제 그 ADHD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부모와 아이를 이제 면담하고 또 관찰하고 그렇죠. 또 필요하면 검사를 통해서 네. 이제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애들이니까 다 그렇지 뭐 나중에 크면 다 나아져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때 치료를 못 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제때 치료를 못 해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성인병의 경우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 우리가 제때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흔한 경우가 이제 어떤 학습의 어떤 문제를 가져오죠.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발휘를 못하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학습 장애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이제 그 사춘기 들어서면서 그리고 이제 불안증이나 우울증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행동상의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어떤 중고등학교 사춘기에 이제 들어서면서 부모나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뭐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일에는 또 집중을 아이들이 잘 하거든요. 특히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시간씩 앉혀서 뭐 정말 날밤을 새워서도 하는데 그 게임 중독과 뭐 ADHD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특히 이제 주의력계피 과잉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네. 학습에 집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게임에는 집중이 되거든요. 예, 좀- 그렇다 보니까 게임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특히 게임 중독이 의심이 돼서 특히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학업이라든지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의력계피 과잉행동 장애도 꼭 의심해 보아야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 속상하고 힘든 일인데요. 이런 친구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네.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개선시킬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뇌 기능상에 특히 전두엽 부위에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원활하게 전달되게끔 도와줌으로써 정상적인 뇌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인지행동 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로 피드백이라는 어떤 집중력 장비를 이용해서 네. 집중력을 이제 습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 학습 치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약물 치료의 경우 좀 부모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는데 중독이 되거나 또 이런 어떤 부작용 이런 게 염려되는데 어떤가요? 이제 실제로 이제 약물 치료하면은 부모님들께서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네. 또 이제 몸에 해롭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네. 이제 걱정을 하십니다. 물론 이것도 약이니까 이제 부작용이 있죠.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주의력계피 과잉행동 장애에 쓰는 치료약은 흔히 우리가 쓰는 이제 내과나 일반 다른 과에서 쓰는 다른 약에 비해서 훨씬 안전한 약입니다. 그리고 이 약이 나온 지가 이제 항생제보다 더 오래된 약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 70년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미국 FDA에서도 가장 그 안전한 약으로 또 분류되어 있는 그런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치료가 꼭 필요한데 이 지금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일단 지금 선생님 여기 클리닉은 학습 클리닉으로 되어 있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한 어떤 좀 부담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보험 가입할 때 어떤 네. 불이익 등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알면서도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 한간에 떠도는 루머입니다. 뭔가요? 이제 예. 흔히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 뭐 취업하는 거 내지는 또 군대 가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보험공단에서 그 네. 진료받은 기록은 우리가 이제 궁금하다고 보고 싶다고 해서 흔히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도 왜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네. 대통령 후보자의 어떤 그런 그 진료 기록을 조회해서 보험공단 직원이 오히려 그 징계를 먹은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험공단 직원조차도 그 자료에 접근하면 징계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그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언제 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우리 어떤 사생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것들이 철저히 기밀이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끝으로 우리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해주시죠. 주의력계피 과잉행동 장애는 네. 아이가 성격이 나빠서라든지 또는 이제 게을러서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뇌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잘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혼내고 야단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아이가 오히려 정서적인 문제만 발생하고 부모하고 사이만 또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력계피 과잉행동 장애로 밝혀지는 경우에
부모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사소한 잘못은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잘못을 지적하고 네. 혼내기보다는 무시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